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추위가 느껴집니다. 새벽 2시경 오래된 농가에 내려앉는 그 묵직한 추위 말입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와 가슴 위에 짓누르는 듯한 그런 추위죠. 하지만 온도 조절기에 손을 뻗는 대신 10달러짜리 담요를 덮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밤새도록 유지되는 안정적이고 생생한 온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전선도 배터리도 정의 요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의 한 농가에서 화씨 38도의 추위 속에 아모스라는 분에게서 이 방법을 배웠고 그 이후로 매년 겨울 제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단 한 농가의 전력 회사가 들어오기 전 우리의 증조 부모님들이 배열했던 방식 그대로 천을 배열한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에이미시. 사람들은 중앙 난방이 없는 집에서 150년 넘게 우리 대부분보다 더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담요 시스템은 한 달치 공과금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형 침구 회사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970년대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1952년에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주교 아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400달러짜리 이불을 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53년 2월 카운티 농업 지도소 회보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조각이야말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벽이 세워져 있고 창문이 달려 있다면 이 방법은 오늘 밤 당장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공업자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서만 알면 됩니다. 오하이오주 밀러스버그 외곽의 한 아밋이 가족과 처음 하룻밤을 보냈을 때 밤 9시경 위층 침실에 서서 입김이 부드러운 구름처럼 나오는 것을 보며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잘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작난로는 2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낡은 혹겹 유리였고 모서리에는 이미 성에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집주인 아모스는 침대 발치에 접은 담요 더미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자정쯤엔 오히려 너무 더울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양모 덩어리 같은 것을 예상하며 맨 위 이불을 걷어냈을 때 제가 본 것은 미국 전역의 모든 매트리스 매장이 40년 동안 제게 팔아온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5겹이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두껍지 않았습니다. 침대 전체에서 가장 두꺼운 것도 1달러 매장에서 파는 싸구려 플리스, 담요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면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지난 10년 동안 잤던 것보다 더 깊이 잤습니다. 아마 화씨 38도 정도였을 방에서 땀을 약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모스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영국인 비아미 신들은 따뜻함이 두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은 공기에서 옵니다. 두께는 그저 당신이 가지고 들어온 추위를 가둘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설명한 것은 담요가 아니라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은 층 스타크펀입니다. 그리고 이 층에는 특정한 순서, 특정한 개수, 그리고 침구 업계가 50년 동안 조용히 자사 제품에서 빼버린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한 종류의 겉면 원단이 있습니다. 아미시의 겨울 침대에서 가장 바깥쪽 층은 거의 항상 촘촘하게 짜인 면 플란넬이나 기모 자카드 플리스로 무게는 2파운드 미만이고 크기는 약 50패션 70인치이며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구입한 것입니다. 작년 야후 쇼핑에서 아마존을 통해 핑크색은 10달러, 회색은 15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로 그 담요입니다. 그 담요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네 겹으로 쌓은 층에 맨 위 피부처럼 덮이면 밤새 난방기를 틀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담요 하나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실의 은폐가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1984년이나 1994년 혹은 지난주 화요일에 침구 매장에 들어갔을 때 판매원이 스레드 카운트실의 밀도, 나 다운필 파워,
거위털 보건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층의 순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에는 이름과 날짜가 있습니다. 1978년 11월 당시 남부 가구 제조업체 협회 Southern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로 불렸던 미국 홈 퍼니싱 연합 American Home Furnishings Alliance은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이포인트에서 마케팅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가오는 겨울의 주요 광고 테마는 당시 업계 간행물에 인용된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무게를 팔아라. 그것이 지침이었습니다. 무거운 단일 이불은 $300에 팔리지만 4겹의 저렴한 담요 세트는 $40에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0짜리 제품의 이유는 대략 9배나 더 높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미국의 모든 백화점 카탈로그는 이른바 올인원 올인원 이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이불 다운이 충전된 킹사이즈의 기적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전부터 펜실베이니아의 모든 농가에서 사용해온 4겹 시스템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주류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아모스의 아내 루스가 제게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미시 시스템은 4개의 특정한 층을 사용하며 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특정한 순서대로 덮습니다. 피부에 가장 가까운 것은 가벼운 면 플라넬 시트입니다. 두껍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에 닿는 두꺼운 소재는 차가운 공기와 닿는 순간 몸에서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플란넬 시트 위에는 성글게 짠 양모 담요를 덮습니다. 여기서 짜임새가 중요한데 열을 가두는 것은 양모 자체가 아니라 짜임새가 만들어내는 정체된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양모 위에는 두 번째 플란넬 층을 덮는데 보통 더 큰 것을 사용하여 세면을 단단히 밀어넣고 얼굴 근처의 윗부분만 열어둡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의 맨 위, 즉 4번째이자 마지막 층으로는 방풍 역할을 하는 $10짜리 저렴한 플리스나 브러시드 코튼 담요를 덮습니다. 이 담요의 역할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이 여러분이 방금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4겹의 층은 월마트에서 모두 새 것으로 사면 대략 $75에서 $50 정도 들고 할머니의 리넨 옷장을 뒤지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Good Housekeeping 연구소 Good Housekeeping Institute가 2026년에 테스트한 $700짜리 전기요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전기요는 플러그가 필요하고 조절기가 필요하며 정전이 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당시 동부 해안의 수십만 가구는 12일 연속으로 정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미시의 층층이 쌓은 이불은 작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끄는 스위치도 없습니다. 청구서도 날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층을 쌓는 것만이 비밀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듯 침대 위에 담요 4장을 무질서하게 쌓아두기만 하면 효과의 60% 정도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0%는 아미시 사람들이 the tuck, 밀어넣기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커뮤니티 밖의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턱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미시 침대에서는 겹겹이 쌓인 이불의 세면을 매트리스 아래로 단단히 밀어넣습니다. 4겹을 모두 팽팽하게 당겨 담요 가장자리와 박스 스프링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합니다. 어깨와 얼굴 근처의 윗부분인 4번째 면만 열어둡니다. 그 열린 면은 몸에서 남는 열과 수분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밀어넣은 세면은 차가운 방 공기가 밑에서 따뜻한 공기를 빼앗아가는 것을 차단하는 곳입니다. 저는 인디아의 나주 쉽시와나의 퀼트 제작자인 에스더라는 여성에게 4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침대 이불층을 만들어 온 그녀에게 왜 영어권 비아미시 세계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밀어넣기에는 너무 높은 침대를 사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필로우 탑 매트리스 바닥에서 22인치나 떨어져 있는 메모리폼 괴물. 올라가려면 발판이 필요한 그 높은 침대는 사실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의 밀어넣기 방식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13인치 두께의
4인치의 퀼팅 폼이 얹혀 있는 매트리스 원 아래로는 담요를 팽팽하게 당길 수 없습니다. 담요 모서리가 바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 밑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가열 패드나 피티드 베드 스커트, 침대 보온용 인서트를 여러분에게 팝니다. 제가 잤던 아미시 침대들은 모두 낮았습니다. 대부분 바닥에서 매트리스 꼭대기까지 16인치 미만이었습니다. 일부는 얇은 면이 채워진 매트리스가 있는 단순한 나무 평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대는 담요층을 프레임까지 완전히 밀어 넣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밀어 넣기는 야간 체감 온도를 약 10도 정도 높여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히 무료로 얻는 10도 말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집을 새로 짓는 사람이나 매트리스를 교체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주 북부에 있는 1974년식 렌치 스타일의 제 집에서 아내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퀸 사이즈 필로우탑 매트리스에 제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날 밤부터 효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매트리스의 문제는 밀어넣기 레타크입니다. 해결책은 매트리스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루스가 브릿지 시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미시 마을에서 집으로 가져온 가장 실용적인 단 하나의 비법입니다. 브릿지 시트는 매트리스보다 한 사이즈 더 큰 평면 시트, 플랫 시트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라면 킹 사이즈 평면 시트를 삽니다. 킹 사이즈라면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 평면 시트를 삽니다. 담요층을 덮기 전에 그 특대형 평면 시트를 매트리스 위에 깝니다. 양쪽에 남는 18인치의 천이 바닥까지 늘어지게 둡니다. 그런 다음 방금 설명한 순서대로 4장의 담요를 그 위에 겹겹이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높은 침대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핵심인데, 양쪽에 남은 브릿지 시트 천을 위로 접어 올려 담요 더미를 덮고 전체를 매트리스에 고정시킵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 일은 인공적인 밀어넣기를 만든 것입니다. 브릿지 시트가 차가운 공기를 밖으로 차단합니다. 낮은 매트리스 아래에서 물리적으로 밀어넣던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서나 $12에서 $18 사이면 살 수 있는 시트 한 장의 비용으로 현대적인 필로우탑 침대를 약 3분 만에 기능적인 아미시 담요층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난방비를 줄이려고 온도 조절기를 화씨 58도로 맞춰놓은 침실에서 1월의 어느 화요일 밤에 이 방법을 썼습니다. 제 아내는 2번의 겨울 만에 처음으로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침대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2를 주고 킹 사이즈 시트를 사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담요들을 재배치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담요 더미를 들어 올려 층수를 세어보고 나서야 제 말을 믿었습니다. 브릿지 시트 비법은 어떤 침구 카탈로그에도 없습니다. 어떤 홈 인테리어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배운 후 주류 매체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2년 동안 찾아보았지만 단 한 번도 언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찾은 가장 근접한 기록은 1961년에 오래된 농부 영감에 있는 단 한 단락으로 외풍을 막기 위해 침구 주위에 특대형 모슬린 시트를 두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영어로 된 문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인쇄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저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유, 여러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물려주지 않은 이유는 지식이 소실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적극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1955년에서 1975년 사이 미국 전력 회사 업계는 전기로 더 나은 삶을 Live Better Electrically 이라는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거용 마케팅 캠페인 중 하나를 전개했습니다. 저는 해리스버그의 역사 기록 보관소에서 그 팸플릿들을 직접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300개가 넘는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와 가전제품 제조업체, 컨소시엄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1956년 프로그램 메모에 명시된 명시적 목표는 비전기적 가정 관행을 전기적 관행으로 전환하여 주거용 전력 소비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난방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존재했지만 틈새 상품으로 여겨졌던 정의호는 이 기간 동안 현대 미국인을 위한 대체품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1962년 굿 하우스키핑 잡지의 광고를 인용하자면 할머니의 낡은 이불 더미를 대체하는 제품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사용한 문구가 할머니의 낡은 이불 더미였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미국 주택 소유자들에게 아미시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을 멈추지 않은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인 전력 소비가 필요하고 3월 5년마다 고장나며 교체하는데 $80에서 $300가 드는 제품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일반 가정은 가정 난방에 연간 약 $1,400를 지출합니다. 에너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그중 상당 부분은 집안의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침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침실 온도 조절기를 화씨 55도로 낮추고 4겹의 아미시 담요층을 사용하면 $10짜리 담요와 $12짜리 브릿지 시트로 겨울마다 평균 $200에서 $40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해에만 대략 1,800%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요는 잘 관리하면 5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에서 1919년에 꿰매어진 퀼트 아래에서 잤는데 틀에서 막 떼어낸 날처럼 여전히 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회보들과 오래된 농가들에서 파헤친 모든 것들, 담요층 냉각법, 제습기 방식, 약장의 절반을 대체한 갈색병 등 저는 이 모든 것을 랭커스터 카운티의 가족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순서대로 방별로, 계절별로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홈 시스템, 에이미시 홈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지만 1953년 회보에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이어지니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마지막 조각, 1953년 2월자 카운티 농업지도소 회보에서 찾은 그 조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체 시스템을 그저 따뜻한 정도에서 아모스가 말한 자정쯤엔 후끈후끈한 상태로 바꿔주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짜리 담요가 스스로 열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회보는 1953년 2월 랭커스터 카운티 농업지도소에서 발행했으며 맨노니트, 가문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 중남부의 농촌 난방 및 침구 관행을 기록하는데 평생을 바친 하이람 스톨츠 파우스, 에어시 하이람 스토알츠 포우스라는 지도원이 작성했습니다. 회보의 제목은 아주 평범한 언어로 겨울철 농가를 위한 실용적인 침구 Theoretical Bedding for the Farm Home in Winter 였습니다. 총 9페이지 분량입니다. 저는 지금 이 녹음을 하면서 책상 위에 그 복사본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는 스톨츠가 조사한 아미시 농가의 90%에서 관찰했으며 제가 찾은 다른 어떤 출판물에도 등장하지 않는 기술을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스택 예열하기, preloading the stack라고 불립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담요층의 맨 위 2겹, 즉 양모 담요와 위쪽 플란넬을 침대 발치 쪽으로 접어내립니다. 맨 아래 플란넬 시트와 바깥쪽 플리스만 노출되게 둡니다. 그런 다음 가열된 물건 하나를 가져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워밍 브릭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저녁 내내 장짝 난로 위나 옆에 두었던 감에서 구운 점토 벽돌을 플란넬 조각으로 감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싼 벽돌을 침대 한가운데 맨 아래 시트와 접어내린 층 사이에 놓습니다. 워밍 브릭은 약 3~4시간 동안 천천히 열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담요층 내부의 공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벽돌이 그곳에 있는 동안 층 사이의 공간은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로 채워지고 두 번째 층의 양모 섬유는 그 따뜻함을 구조 내부로 흡수합니다. 양모는 흡습성이 있어서 열원이 제거된 후에도 오랫동안 섬유 매트릭스 안에 열을 머금고 있습니다. 30분 후 잠자리에 들 때쯤 접어두었던 층을 다시 몸 위로 끌어올리고 벽돌을 치우면
담요층은 이미 화씨 약 110도의 내부 공기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본질적으로 미리 데워진 봉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셈입니다. 양모는 저장된 온기를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그 온기가 다할 때쯤이면 여러분 자신의 천이 그 역할을 이어받고 내겹 시스템이 그 열을 밀봉합니다. 점토 벽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도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도 효과가 있습니다. 끓인 물을 가득 채워 밀봉한 메이슨 병도 효과가 있으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스톨츠 파우스의 회보에는 가열된 물건을 넣을 때 화씨 160도에서 180도 사이여야 하며 접힌 층 안에 25분에서 35분 동안 두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것이 업계가 여러분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은 비밀입니다. 담요도 아니고 원단도 아닙니다. 수동적인 단열재를 능동적이고 저장되며 천천히 방출되는 온기로 바꿔주어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치 담요가 스스로 열을 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30분의 선행 작업, 즉 에어 프리로드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처음으로 이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낡은 행주로 감싼 끓인 물이 든 유리병을 사용했습니다. 담요층의 위쪽 두 겹을 접어 내리고 침대 한가운데에 병을 넣어놓은 다음 커피를 마저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0분 후 다시 올라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마치 제가 난방기라도 설치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이 침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1953년 랭커스터 카운티 회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하고 잠이나 자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제게 침대를 예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10달러짜리 담요, 12달러짜리 시트, 30센트짜리 뜨거운 물병, 그리고 150년 된 작업 순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의 침대에서 추위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효과가 없는 것을 팔기 위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제가 방금 드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게 말해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침대에 브릿지 시트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특대형 시트를 먼저 찾아서 1954년 하이람 스톨츠 파우스가 기록한 방식대로 뜨거운 병을 이용한 완전한 예열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채널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시도할지 알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밤 인사를 드리기 전에 브릿지 시트 방법을 시도했다가 동일한 3가지 작은 문제에 부딪힌 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은 그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작은 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람 스톨츠 파우스는 1쿼트짜리 통조림 병을 명시했고 그렇게 명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파인트 병에는 16온스의 물이 들어가는데 화씨 190도의 물 16온스는 약 40분 만에 유효 기준치인 화씨 14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1쿼트 병에는 32온스의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시작 온도의 32온스 물은 거의 2시간 동안 화씨 110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따뜻하게 잠드는 것과 새벽 1시에 발이 시려 깨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아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1쿼트 병을 사용하세요. 만약 1파인트 병밖에 없다면 2개를 사용하여 하나는 발치에 하나는 허리 쪽에 두면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모입니다. 양모 대신 플리스 담요나 극세사 담요를 사용했는데 같은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며 이는 1971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섬유연구원 마가렛 E. 양가 수면 조건에서 2가지 다른 섬유의 수분 회복력을 측정한 연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모는 피부에 축축한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 무게의 최대 30%까지 수분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을 흡수하면서 흡착열이라는 과정을 통해 소량의 열을 방출했습니다. 폴리에스터는 1% 미만을 흡수했습니다. 면은 약 8%를 흡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열을 거의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이람이 양모라고 썼을 때 그는 진짜 양모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랭커스터 카운티의 아미시 가족들이 합성 담요가 더 저렴해진 1980년대까지도 양모를 계속 사용했던 것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옳았던 것입니다. 100% 양모 담요를 찾을 수 없거나 살 여유가 없다면 양모 함량이 최소 50% 이상인 혼방 양모도 효과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고 매장을 찾아보세요. 인내심을 가지면 펜들턴이나 허드슨, 베이 하슨 베이 제품을 $1,000 미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밀어넣기 타키예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브릿지 시트는 그냥 위에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 면을 매트리스 아래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지난 봄 밀러스버그를 방문했을 때 하이람의 손녀 레베카 스톨츠푸스 밀러, 레베카 에스토 알트풋 밀러가 제게 사진으로 보여준 1950년 하이람의 노트에는 발치 쪽과 양쪽 뒷면의 시트를 아래로 밀어넣고 머리 쪽만 느슨하게 남겨두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기 흐름 때문입니다. 시트가 느슨하면 몸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공기가 틈새를 통해 위로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방을 들게 됩니다. 밀어 넣은 시트는 그 공기를 여러분 주변의 주머니에 가두고 그 갇힌 공기가 실제 단열의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양모와 병은 열원입니다. 밀어넣기는 그 열을 필요한 곳에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밀어넣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점의 약 절반을 잃게 되며 이는 지난달 오하이오에서 글을 보내주신 달리나이라는 시청자에게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채널은 향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미시 사람들을 박물관 전시물처럼 멀리서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증조 부모님들이 무료로 하던 일에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 모든 미국 가정에서 흔히 쓰였던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문서화할 수 있는 지식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에 관한 채널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더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홈스 카운티의 아미시 사람들이 오래된 창틀 주변의 외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50센트짜리 주방 재료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이것은 철물점에서 파는 $20짜리 폼 스트립보다 3배나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날짜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1967년 카운티 농업지도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오늘 밤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보지 않는 곳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옷장 속 담요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따뜻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보세요.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